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예, B급 평론가 양무석입니다. 네, 이웃집 순입니다. 두 분은 로맨스를 꿈꾸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도 로맨스를 꿈꿉니다. 그렇죠. 저도 예. 끝없이 계속 그렇죠. 그러는데요. 네. 마음에 설레이는 분 간혹 만나시기도 하죠. 뭐 결혼해도 뭐 보이긴 하죠. 보이긴 해요. 네네네. 당연히 집사람이 아닌 네. 네. 다른 여성에게 마음이 설레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자연스럽죠. 네. 근데 저한테 저와 같이 사는 사람이 저한테 하는 가장 큰 협박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내가 죽거든. 당신 꼭 결혼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죠? 당신이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나를 괴롭히면 네. 나는 빨리 죽는다. 아. 너 알아서 행동해. 아.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네가 내 말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고 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될 거거든. 아. 이 두 가지 협박을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 들으면 섬뜩섬뜩해. 그래 대답을 못해요 저는. 근데 그래. 뭐 그래도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결혼을 안 하는 것보다 결혼을 하는 게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양 박사님? 그렇죠. 우리 세대에서는 결혼을 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젊은 세대에서는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남녀 간의 관계가 없거나 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이라는 틀이 동거의 형식으로도 있을 수 있고 법적인 형식으로도 있을 수 있으면 뭐 어떤 사람들이도 뭐 법적으로 안 하고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법적으로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을 수도 있는데 누구든지 남녀 간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들은 계속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겠죠? 네, 저는 근데 박사님한테 좀 궁금했던 게 네. 사연 들으면서 이제까지 황심소 들으면서 의외로 박사님이 결혼에 대해서 반대할 거란 저 막연한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아니에요. 의외로 계속 결혼하세요. 결혼이 좋은 거에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는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네. 같이 살면 그렇죠. 더 좋고. 이혼도 되게 박사님은 좀 조심스럽게 권하지 않으시는 그렇죠. 것 같은 느낌이 왜냐하면 들거든요. 둘이 살다가 네. 혼자 살게 되면 힘들거든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단칼에 이혼하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이 있어요. 어떤 유형이에요? 배우자가 네. 손찌검을 한다든지, 폭력. 예, 폭력. 음. 그 다음에 술 주사가 심해가지고 괴롭힌다든지, 예, 예. 그 다음에 도박이나 이런 거로 가지고 재산을 탕진한다든지, 그 다음에 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지는 행동을 못한다든지,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있으면 그때는 단칼에. 단칼에 혼자 사시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면 거기에는 성격 차이와 성적 차이는 빠지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네,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이혼 사유의 제일 많이 70%가 하죠. 성격 차이와 성적 차이라고 있는데 성적 차이는 사실 거의 안 나오는데 맞아요. 성격 차이가 거의 70% 정도에 해당이 돼요. 맞아요. 그런데 그 성격 차이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은 저하고 되게 상담을 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해법을 아니까 왜냐하면 되게 성격 차이라고 하는 분들은 자기처럼 상대방이 배우자가 해주기를 기대를 해요. 맞아요. 자기 생각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미친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자기와 다른 종족의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되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 주신 사연은 그거하고 또 조금 달라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저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작년에 모임에서 알게 된 40대 초반의 남성분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도 저에게 끌리지만 우리의 나이차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끝냈어야 했지만 도저히 그분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께 그럼 내가 잊을 수 있게 시간을 달라며 당분간만 연락하고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분도 망설이더니 그러자고 했고요. 당시에 저는 일을 쉬는 중이었고 그분은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새벽 3, 4시까지 서로에 대한 이야기로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다음날 오후에 한 번씩 문자를 하고 다시 새벽까지 이어지고 그렇게 2달 반 정도를 이어갔습니다. 감정정리 목적으로 연락하자고 했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만 더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몇 번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술도 마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연애부터 시작해서 잘 맞으면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건 아니냐. 당신도 날 좋아하지 않냐. 일단 연애부터 해보자 라고요. 하지만 그분은 저에게 좋아한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도 끝내 제 설득에는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분 생각을 떨칠 수 있을까 해서 당시에 저에게 호감을 보였던 분과 연락하기 시작했고 사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친과 만나면서 그분과 비교를 하게 되더군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느껴지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면 무척 사랑스럽다는 듯이 바라보았어요. 저를 예뻐하고 사랑스러워하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작년에 그분 차 안에서 제가 먹고 버렸던 초콜릿 껍질을 그대로 두고 있더군요. 차마 버리지를 못하겠더랍니다. 전 남친과 만나는 동안 그분에 대한 감정은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그분께 잘 지내냐고 연락도 몇 번 했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올 여름에 전 남친과 이별한 후 그분께 다시 연락을 했고 그분은 역시나 답장이 없다가 놀랍게도 먼저 연락을 해오더군요. 그동안 그분은 제가 잘 지내길 바라며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을 수시로 확인하고 캡처까지 해두었다고 했습니다. 밤늦은 퇴근길에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저희 집 앞에도 와서 잠시 담배 한 대 피우고 가기도 했다면서요. 그렇게 다시 연락을 이어가면서 정리된 줄 알았던 제 마음이 다시 그 사람이 좋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만남이 쉽지 않다. 당신은 한창 피어날 때고 나는 이제 내려갈 일만 남은 쭈그렁탱이인데 나중에 이 영감 수발 들고 살 거냐. 당신이 너무 아깝다. 먼 훗날 당신이 후회하게 될 거다. 라고 하더군요.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이것저것 다 너무 좋고 잘 맞는데 나이차 하나 때문에 사랑에 걸림돌이 되다니. 둘이서 영화 여러 편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남과 이별을 결심하고 다시 보고 싶어서 연락하고 다시 만나고 우리의 현실에 고민해서 이별을 결심하고 다시 연락해서 만나고를 반복하다가 요즘엔 다시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의 부모님께서 맞선을 보라고 재촉하셨다네요. 그분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린 모양이에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와 결혼하느냐, 이별하느냐. 전에 진로 걱정으로 상담 신청을 했을 때 교수님께서 시집을 가라고 하셨는데 정말 시집을 가야 할지. 그 사람과 결혼한다면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남자 수명이 여자보다 짧은 데다가 그분이 저보다 15살 더 많은 상태에서 홀로 저 혼자 긴 시간 남겨질 확률이 높아서 두렵습니다. 지금도 그분께 의지를 많이 하게 되는데 훗날 그분이 먼저 돌아가신다면 상실감과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걸리는 것은 그분과 같이 다닐 때 가끔 주위의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지인들에게 그분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마다 다들 40대로 안 보이고 30대 중반 정도로 보인다고 할 정도로 그분은 또래에 비해 동안입니다. 하지만 나이를 숨길 수는 없는지 가끔 아저씨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겉으로 우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이지 않을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더불어 그분에 대한 애정도도 크게 떨어지게 되고요. 하지만 멋지게 꾸며놓으면 정말 제 눈엔 멋져 보여서 다시 애정도가 확 상승합니다. 거기다 지금까지 만나본 몇 안 되는 남자들 중에 가장 감성적으로 교류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저를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느껴지는 게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준 유일한 남자라고나 할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께 나이 많은 분을 좋아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세상에 아무리 나이 차이 신경 안 쓰고 만난다고 하지만 너무 많다. 그분이 직장에서 은퇴하면 자녀가 대학생일 텐데 힘들지 않겠느냐며 학비 걱정을 하시더군요.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나게 될 거라며 깊게 만나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작 그분은 학비 걱정은 전혀 생각도 안 했다고 하시더군요. 그 정도 능력은 된다고요. 그분의 친구는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저희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임신을 먼저 하면 어머니도 결혼에 동의하실 거라는 얘기를 했다더군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 허락 없이 결혼 전 임신부터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머니께서 나이 많은 분과 만난다는 제 이야기에 걱정이 되셨는지 제 사주를 보고 오셨어요. 점집에서는 32은 되어서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일찍 하게 되면 결혼을 몇 번 더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더군요. 정작 저부터도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기도 하고요. 그분을 만나는 동안은 행복합니다.
서로 잘 맞는다고 느껴지고요. 그런데 홀로 있을 때 한 번씩 우리가 오랫동안 만날 수 있을지, 결혼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 최근 2달 동안의 만남 동안 마음 편히 사랑하며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서로 여러 번 관계를 정리하자고도 했었지만 다시 그리워져서 연락하고 있고요. 요즘엔 30, 40대 여성분들을 만나게 되면 저분들이 부럽다. 나도 저 나이면 그분이랑 맘 편히 연애하고 결혼까지 어렵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하는 게 맞는지, 저희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을지, 결혼해서 산다면 잘 살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참 이분 사연을 보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걸 고민한다는 생각은 전 드는데. 아 그래요? 네. 양 박사님 아니세요? 아니 이분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고민스러운 사안 아니에요? 왜요?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네. 그리고 잘 통하고 어. 사랑받고 자기도 그 사람이 너무 좋고 음. 그리고 결혼을 하면 되는데 나이 때문에 세상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돈이 없었어보다 더 황당한 이유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뭐 국경 없는 사랑, 그다음에 뭐 학벌 없는 사랑, 그다음에 재산과 상관없는 사랑, 네. 뭐 이제 수많은 이제 순수한 사랑을 이야기를 네. 하는데 네.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나이 겨우 15살 차이 나는 걸 네, 가지고 뭐 우리가 겨우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읽으면서 아니, 왜 겨우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어요. 겨우인데. 좋아 그 겨우라 칩시다. 제가 15살 계산해 보니까요. 네. 그 남자가 42, 여자가 27, 네. 요 정도 차이입니다. 네, 맞아요. 원래요, 남녀 간의 관계는 나이 차이가 아무리 난다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그 나이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는 게 남녀 관계. 그래서 제가 보통 심리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면 왜 제가 15살이 겨우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네. 30세에서 35세 정도까지 차이 나는 거는 거의 사람들이 못 느껴요. 아 그래요? 못 느낄 수 있어요. 예, 연애를 하는 감정에 있어. 그러니까 30살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게 한 세대거든요. 한 세대까지는 예, 사람들이 사랑의 감정이 아주 자기하고 동년배하고 사귀는 거 그거하고 별 차이를 못 느껴요. 근데 한 세대가 넘어가면 이제 피지컬리도 그렇고 이 일단 공감되는 부분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 재밌는 게 언젠가 이태리 남자 베네똥 회장이 자기가 부인하고도 상당히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제 모임에서 어떤 아가씨를 만났어요. 이 사람은 50대 중반이었고 아가씨는 20대 중반이었어요. 네. 완벽하게 30년 차이죠. 예. 그 아가씨를 만나고 나서 6개월 후에 부인한테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그럴 때 재밌는 거는 저는 그 사람 자서전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자기가 부인을 지극히 사랑했고 부인이 그동안 참 잘 지냈는데 이 여자를 만나서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자기 고향에 대한 이야기나 그걸 할 때 자기가 마치 영혼을 공유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을 만났다는 게 너무 기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부인한테 그랬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그동안 내하고 살아준 건 너무 고맙고 그렇지만은 자기는 당신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자기 영혼이 공유되는 이 사람하고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대. 처음엔 맞다. 부인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겠죠. 그 주인은 친구들한테 얘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서. 뭐 쉬었나 보다. 네. 그랬겠지. 그런데 그 여자를 만나고 또 그 여자하고도 이야기하고 부인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혼을 해줬어요. 재밌죠. 네. 네, 그 정도로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그거를 단순한 남녀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아 진짜 통하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 또 더 잘 통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나의 위치나 관계가 바뀌어도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인간에 대한 존중. 저 진짜 감동 먹었거든요. 이 방송 꼭 우리 집사람이 들으면 안 되겠네. 근데 뭐 다행스럽게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줄게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불륜을 조장하는 거 아니야? 당신에게도 이런 일이 닥치면
그렇게 쿨하게 말할 수 있어?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던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혹은 규율이나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마치 쿨하고 멋지니까 지향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만약 입장 바꿔서 나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 생겨서 헤어지자고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화도 나고 분노도 일고 그러는 것도 인간이니까요. 이래야 한다라는 틀로 인간을 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간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인간과 또 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도 절대 이해할 수 없다. 라는 분들 계시면 댓글로 질문 달아주세요. 또 이야기해봅시다. 황심소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 프로젝트. 황심소에서는 2017년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문재인, 이재명, 반기문 이렇게 3명의 정치인에 대해서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시점에서 대중이 각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와 바램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실체는 뭐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뭘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후보의 성공적인 대선 전략은 뭐가 될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황심소의 새로운 대선 주자 이미지 연구 프로젝트에 동참해주세요. 우선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펀딩이 정말 필요합니다. 잠룡 1명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는 1,000만원의 연구비가 소요됩니다. 잠룡 3명을 분석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연구비가 예상되며 만원씩 3,000명의 후원자께서 동참해주신다면 황심소는 1월 말까지 본 연구를 완료하여 국민과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4,000만원이 후원된다면 제4의 잠룡 또한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는 이후 황심소와 꼭대구사 아고라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황심소 카페나 팟빵 공지사항의 정기 후원 링크를 통해서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황심소 계좌인 하나은행 231-910016-51404를 통해서 일회적 후원도 가능합니다. 또 아고라가 열리는 날 조금 일찍 오셔서 연구에 직접 참여해주세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럼 황심소의 새로운 프로젝트 기대해주세요. 2016년 마지막 꼭대구사 일정 안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지만 이건 우리 선택이 미쳤었다! 고 절규한 것이지 아직 무엇을 할 건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꼭두각시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꼭대구사 아고라는 우리가 다음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전국의 카페를 돌아다니며 대한민국 심리독립 프로젝트를 계속할 것입니다. 2016년 마지막 꼭대구사 아고라인 전주 모임은 12월 23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전주시청 앞 커피 팩토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팟빵 공지사항, 황심소 카페 등에서 찾을 수 있는 구글 폼으로 신청하시거나 황심소 전화 010-5720-9430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꼭대구사는 2017년 1월 둘째 주부터 재개되며 이슈를 선정하여 보다 집중된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꼭 해결하고 싶은 문제, 궁금한 이슈가 있다면 셜록황 지메일로 보내주세요. 새해에는 꼭대구사 모임에 친구를 데려오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품었던 질문들 숨기지 마시고 모든 국민이 들을 수 있도록 물어주세요. 또 하나, 꼭대구사를 자신의 도시에 초대해주세요. 저희는 제주, 창원, 목포, 울산, 원주, 속초 또는 이미 갔던 광주, 부산 등 황심소의 청취자가 부르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달려갑니다. 내가? 하지 마시고 눈 딱 감고 문자 한 통 황심소 전화로 날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께 황심소를 적극적으로 퍼뜨려주세요. 대한민국 전 국민 심리 독립의 메시지가 휴전선부터 제주도까지 울려 퍼질 수 있도록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사람들의 눈이 의식된다고 그랬잖아요. 보기에도 사람들 차이랑 너무 나이 차이 나니까 사람들 보기에 좀 그런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그 백종원이나 소유진도 나이 차이가 15살 차이예요. 아 그래요? 네네. 유행이구나 요즘에. 유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 사람들도 처음에 그 소유진이 결혼할 때 기사에 막 댓글이 난리였었어요. 미쳤다, 돈 보고 간다. 그렇죠, 그렇죠. 막 그랬는데 소유진이 그 가족들도 엄마랑 아빠가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시는 네. 가족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되게 행복했고 아빠한테 사랑받는 모습 보면서 난 전혀 그 나이 차이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저도 그런 걸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그래 나이 차이 많이 나도 저렇게 잘 살 수 있구나.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은 띠예요. 아 12살 차이. 12살 예. 차이? 근데 우리 어머니는 50에 돌아가셔요. 어머니가 먼저. 어머니도 먼저. 일찍 그리고 돌아가죠. 지금 아버지가 살아 계세요. 내일 모레 90이에요. 아이고. 어쨌든 그런 나이 차이가 사실은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분 프로파일을 보면요. 이분이 아이디얼리스트예요. 네. 아이디얼리스트가 릴레이션이 높은 여성이거든요. 그리고 에이전트가 떨어지는 여성이에요. 네. 이런 경우에 이분들의 특성은요. 가능하면 자기보다 나이 차이가 많은 분하고 연애를 하고 또 그래요? 나름대로 릴레이션을 맺으면 훨씬 더 사랑받고 잘 지내는 성격이에요. 그래요? 예. 오. 아이디얼리스트 여성은요. 사실은 본인 스타일이 뚜렷하기 때문에 웬만한 남자들이 조금 만나면 약간 재수없게 생각하거나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은 그게 재수 없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귀엽게 보이는 그 특성이 있어요. 아이디얼리스트의 특성은요. 이게 로맨티스트의 특성하고 조금 틀려요. 특히 아이디얼리스트 여성은. 그래서 제가 봐도 간혹 가다가 상당히 재밌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너무 잘 통하는 여성을 보면 되게 한 20, 30씩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사람들도 신기하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제가 교수니까 뭐 교수는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익숙하니까 그렇게 말이 잘 통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특성이 있어. 그 아이디얼리스트 특성 때문에 훨씬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디얼리스트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이 훨씬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주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60대, 70대들이거든요. 근데 나는 그분들하고 만나면 편해. 그거는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그건 거예요. 상관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전혀 관련이 없는. 왜냐하면 그 술 마시는 그분들이 양 박사님을 일단 귀여워해주고 그렇지. 술값을 내기 때문에 편하지. 술값은 제가 내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일단 양 박사님을 귀여워하는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아. 그 양 박사님이 또 선배님 이러면 또 그 사람들이 기분 좋고. 다 또 어이 쟤참 씩씩하고 멋있어 이렇게 다 받아주니까. 주로 형님이라고 호칭을 해요. 아 그래 형님. 그러니까 형님 하면 훨씬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그 양 박사님이 이제 선배로서 또 형으로서 밑에 애들을 하면 밑에 있는 애들은 좀 힘들어해요. 맞아요. 선배 또 괜히 또 한 소리 하네 또 뭐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양 박사님의 특성이고 네. 이분의 관심을 조금 더 주세요. 예. 근데 이분은 이제 뭐 쓸데없이 점을 보러 갔더니 사주 나이 많은 사람하고 만난다는 얘기에 엄마가 이제 엄마가 걱정되셔가지고. 32은 되어야지 결혼하는 게 좋다. 일찍 하게 되면 결혼을 몇 번 더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거는요 요즘 점집에서 항상 하는 공통적인 레파토리예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예, 왜 그러냐면 요즘에 젊은 친구가 결혼을 하면 이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집에 가서 물어보면 안 돼요. 항심소로 오세요. 예, 중요한 거는 지금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건 나이 차이가 있다면 나중에 은퇴하고 어떻게 애를 키우고 할 거냐 그러는데 그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은퇴는 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언제든지 할수 40대 있죠. 중반만 돼도 얼마든지 은퇴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40대 초반이니까 이분 사연은 결론은 결혼을 빨리 하세요. 그리고 남자분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이 많이 차이 나는데 내가 이런 아가씨하고 결혼하면 진짜 도둑놈이라는 소리 듣고 욕도 먹지. 지금 본인은 생물적으로는 40대 초반인데요. 심리적으로는 30대 초반이에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비해서 10살 정도 줄여는 정도가 되거든. 그리고 이분도 그랬잖아요. 저처럼 머리라도 이렇게 없어지면 표시가 더 나지만은 그럼 좀 꾸미면 상당히 멋있게 보인다며요. 네, 제 그럼- 눈이 너무 멋져 보인다고. 네. 근데 그런 게 있더라. 나는 제 주위에 네. MBC 기자를 했던 형님인데 그 형님이 MBC를 그만둔 58세에 네. 38세에 대학 강사하고 결혼을 했어요. 네. 20살. 네, 20살 20살 차이. 차이인데
진짜 눈꼴 실어서 옆에서 쳐다보기가 힘들어. 지금 이제 그 형님이 이거 시리죠. 당연히. 벌써 한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그 형님이 68세고 형수가 그 48 이제 이시죠. 48세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그 둘이서 매달려서 다니는 거 보면 그리고 맥주 그냥 형이랑 나랑 맥주 마시자고 했죠. 형수를 왜 데리고 와? 그러면 야 우리 둘이 사는데 그러면 혼자 내놓고 가냐? 하고 꼭 둘이가 나와. 그럼요. 그래서 이제 술을 그 마시면 일단 외견이 네. 1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그렇죠. 느낌을 줘요. 그렇죠. 그 남자가 그 나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노력을 하는 하는 거죠. 거야. 그럼요. 그리고 수많은 피부 관리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양반은 이제 번역을 하는 양반인데 그 정년으로 이제 그만두고 번역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 아직까지 일에 열정이 있는 거야 남자는. 그렇죠. 근데 남자한테는 좋아. 네. 그냥 형수한테는 안 물어봐. 뭐가 그리 좋은데 형수 눈이 아직까지도 그 비정상이야? 아무리 제 눈에 안경이라고 그 안경이 이제 바꿀 때 안 됐어 했더니 아니 왜 그러세요 양 박사님 우리 이만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근데 항상 나는 그런 생각을 해. 그 부부를 만날 때마다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편견이 여전히 작동을 하는 거지. 내 형이 참 힘들겠다.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 엉터리야. 나이에 맞게 살지. 근데 도대체 나이에 맞게 사는 게 뭔데? 뭐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이제 터부시했던 그 프레임이 약간 훼손되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나이에 맞는 게 뭔데? 그럼 당연히 안 늙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당연한 거지. 저게 그렇죠. 힘든 거냐?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딱 보면 하여튼 기분 나빠 두 분. 부러워서 그런 거야. 그렇죠. 아, 당연히 부럽지. 눈꼴 실어본 거는 그 실시잖아. 눈꼴 실어본 거는. 이제 됐죠. 네. 예. 그러니까 누구나 하지 못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특이한 경험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경험일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상당히 괜찮은 삶의 방식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걱정되는 거 수명 운운하는 거는 전혀 쓸데없는 걱정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또 문제가 없죠. 꾸미는 거. 저는 이분이 왜 이 사연을 보내가지고 제가 약을 올리는가? 그렇죠. 아니 약 올리기보다는 그 많은 또 고민하는 사연을 이게 지금 고민 사연이냐 자랑이냐 이런 이야기를 또 듣게 만들면 참 그렇잖아요. 그죠? 전 로맨스에 집중했어. 이렇게 사랑받고 너무 좋겠다. 그러게요. 부럽다. 막 이랬는데. 예. 그리고 혹시 이런 분하고 비슷한 고민을 가지는 여성분 있으시면요. 앞으로 사연 보내지 말라고 그러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사연 보내기 전에 그냥 결혼하세요. 그리고 혹시 이런 분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차마 뭐 말 못할 또 다른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그거 상담 신청하세요. 제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예를 들던 그 형하고 이제 장모님하고 나이 차이가 뭐 몇 살 차이가 안 나. 하겠죠. 그렇죠. 그 안 나. 네. 그래서 그 형이 하는 말이 깍듯이 장모님이라 하는데 어떤 때는 누님이라고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이야, 또 그 좋네. 장모님이 김서방 누님이라 해. 라고 술을 마시면 한 번씩 그렇게 농담을 한대. 와. 아니 그래서 근데 장모님을 누님 대하듯이 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아예 호칭을. 근데 아이, 이제 호칭을 그렇게 장모님하고도 술을 마실 수 있는 있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장인어른은 형님 같으니까 또 술을 마실 수 있다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처가에서 잘 버무려졌을 때 가능한 아, 그럼요, 그 그럼요. 최상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고 그 장모 입장에서 아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장모 입장에서는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딸의 행복. 그렇죠. 딸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 보이면 마음이 녹을 것 같아요. 맞아. 이뻐 보이고 어느 순간부터 그럼요. 저 늑다구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이구 저 우리 이쁜 그렇죠. 뭐 사위 뭐 네. 양사위 되는 거지. 그리고 양사위. 아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좋은 점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마치 부러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듯해서 공격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예. 사실은 뭐 부럽고 자식을 떠나서 저는 이분이 사실 뭐 연애의 또 다양한 모습이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 같이 보이는데
뭐 하지 말아야 될 또는 할 필요가 없는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사연이 들어요. 여기에서는 고민 전혀 지금 고민하시는 건 진짜 100% 쓸데없는 고민이고요. 그냥 결혼하시면 돼요. 일단 남자를 설득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자분한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당신만큼 이야기가 통하는 남자를 내가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혹시 당신이 조금이라도 나이 때문에 주저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 눈에는 당신이 전혀. 30대 초반으로 보이고 또 내하고 결혼하는 순간에 나는 당신이 누가 보더라도 30대 초반으로 내하고 나이 차이가 2-3살밖에 안 나는 사람으로 꾸며줄 수 있는 능력도 있다. 나를 믿는다면 결혼하자. 그렇지 않게 하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 이야기도 하면 안 돼요? 뭐야? 당신이 어머니와의 대화 상대도 좀 대주시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싫을 것 같아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아 그래서 물어본 거잖아. 그래서 물어본 거잖아. 어? 내가 그 뭐 자신 있고 이야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으면 이런 이야기 해도 돼요라고 뭐 앞에 한자를 깔고 이야기했겠어요? 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질문을 해주니까 더 명확하고 분명해지는 거잖아. 그러네요. 노예니까. 참 노예랑 대화하는 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니라네요. 네, 네, 여러분. 이제 연말과 연초가 다가오니 WPI와 개인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삶의 문제를 재정리하고 또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분들은 통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수상한 시국이라 정치인들 다 도둑놈이다 막연하게 싫어하지 마시고 빙의하셔서 WPI 검사를 하시고 또 사연 보내주시면 어떤 사람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위즈덤 센터 홈페이지에서 WPI를 검사하시고 그 결과를 사연과 함께 셜록황 gmail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주소는 serlokwhang@gmail.com입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채택이 될 경우 청취자분들과 공유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즈덤 센터에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비공개 직접 상담은 포털에서 위즈덤 센터를 검색하거나 02-6207-7430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렁뚱한데서 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주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뭐 그러면 더 특별하게 제가 언급하거나 뭐 할 거 있나요? 프로파일이 재밌게도 너무 주의를 의식하면서 살아요. 이 아이디얼인데 그러면 릴레이션이. 삶에 있어서 성과가 별로
없는데 에이전트가 바닥인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 네. 아이디얼리스트로서 자기 삶을 잘 살려면요 주위에서 뭐라고 하는 소리는 그냥 샷다운을 시켜야 돼요. 그러네. 그럼 지금 딱 주위에서 느껴지는 나이 차이 이런 뭐 거 이런 뭐 거에 전혀 신경 쓰지 쓰면 말으셔야 본인 되네요. 삶이 상당히 이 성과가 별로 없고 본인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해요. 본인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을 향해서 무소의 뿔처럼. 근데 신경 쓰지 말라 하면 신경이 안 써지나?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아, 그거 좋은 질문이네요. 네. 나도 신경 그거- 쓰지 말라고 하면 신경이 더 써요, 사실은 이런 분인데.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신경을 안 쓰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예. 자기한테 진짜 중요한 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요.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외에 모든 거를 무시하는 그 방식을 써야 돼요. 그럼 그건 신경을 여지 쓰거든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거야 가장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럼 나머지 쓸 신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미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그럴 때 옛날에는 많은 분들이 야 편식하면 안 된다. 골고루 먹어라. 이런 식의 생각처럼 신경 쓸 것도 골고루 신경을 써요. 그건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편식을 해라. 예, 진짜 신경 쓰는 건 편식을 해야 돼. 아. 양 박사님도 마찬가지로 양 박사님이 항상 힘든 거는 두루두루 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 들 때 많죠. 네, 네. 그게 양 에너지가 박사님 있어서 그렇죠. 에너지가 있지만은 네. 에너지가 무한대가 아니거든요. 하는 나중에 게 정작 있으니까. 보면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거든요. 네. 특히 인간관계에서 이렇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진짜 내게 에센스가 되는 게 뭔가를 하고 그렇지 않는 거는 딱 정리하고 거기에 몰빵한다라는 느낌으로 항상 본인이 부닥친 문제나 고민을 해결을 일단 하려고 노력하세요. 네. 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때때로는 자기만 이런 특이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으세요.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나의 프로파일을 보면서 이런 프로파일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경험, 그런 경험은 또 그 성격에 맞춰서 특이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이 여성분이 보내준 이 나이 차이가 나는 우리 결혼까지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아이디얼리스트 여성은 나이 차이가 많이 있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요. 상당히 그리고 특이한 경우 남자의 경우를 더 좋아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 그거 꼭 생각하세요. 야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예, 비크평론가 양문숙입니다. 네, 이웃집 순이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냥 의례적으로 나이 차이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것과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아이디얼 여성의 뚜렷한 캐릭터는 오히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에게 잘 받아들여지고 이런저런 주위의 시선들은 시기와 질투라는 것을 알게 된 사연자는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릴레이션 높은 아이디얼로서 진로뿐 아니라 연애에서도 주변의 여러 소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본인이 실제 원하는 것을 뚜렷하게 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가져온 것도 알 수 있겠지요. 충분히 상담이 되었으리라 보며 결혼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너희들이 나란히 내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지금에 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될 줄을 알았어. 이미 너무 닮아 있는 너희 웃는 얼굴이 어쩜 똑같아 찡그리는 표정도 비슷해 정말로 인연인 것 같아 두 사람이 행복하길 두 사람이 영원하길 두 사람의 내일에 이 노래를 기획의 서지영, 편집의 이지연이었습니다.